잘 들어주세요. 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할 차례인데, 제가 약간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문제를 좀 이 책이 아쉬운 게 이게 바로 나오면 안 돼요. 오늘 타이밍. 그래서 RPM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RPM에 있는 160번, 자, 160쪽으로 가보세요. 자, RPM 160쪽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하게 될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아까도 말한 적이 있는 원과 원, 문제에서 원 두 개가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길이 구하는 거는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른 어떤 스타일 중에서 유명한 문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 건데, 자, 약간 순서가 다르죠. 자, 유형 9번부터 할 건데, 순서는 사실 유형 9번, 그리고 이제 요 책 빌드로 유형 8번, 그리고 요 책 맨 뒤에 나오는 유형 20번, 요렇게 이제 연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라이프센에는 요 유형 9번이 없어요. 요 유형 9번이 있는 여기다가 한번 필기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어떤 문제인지? 1143번 문제입니다. 얘는 좀 유명한 문제예요. 유명한 문제고, 너네가 지난번 시험 범위에서 이런 뉘앙스의 문제를 본 적은 있어요. 단지 그때는 원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시간 조금만 집중해서 오늘 원 끝낼게요. 오늘 원은 접선의 방정식까지인데, 뭐 그거 세 가지 공식도 있고 뭐 외워서 푸는 거였죠. 원과 전 다 했고, 지난번에 원과 직선 다 했고, 남은 게 원과 원 남았네요. 자, 원과 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 어떤 문제냐면, 보세요. 자, 원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이렇게. 자, 원 두 개가 있으면, 자, 읽어보시면, 교점과 써있지. 이런 교점이니까 요거 두 개 말하는 거 맞아요? 이런 교점과,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점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어딘가에 점 한 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뭘 원해? 이 교점과 이 점까지 지나는 원이 살짝 그려볼까?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그렇죠? 이거 구해봐. 그런 문제긴 해. 다시 그림으로 이해하자면 이 두 원의 교점과 이 점과, 그러니까 이 세 점을 다 지나는 원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 문제로는 지난번 시험 범위에서는 이게 원이 아니라 지난번에는 이런 식으로, 기억나? 직선 두 개를 주고 이 두 직선의 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때는, 자, 그때는 혹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풀을 줄 아세요? 직선으로 바뀌면? 자, 그 당시에는 제가 근데 그 당시에도 두 가지 풀이 말하긴 했어.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직선이 나오면 이 교점을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뭐를 통해서? 보통 우리가 중2 때 배우지만 연립을 통해서 실제로 구하기가 가능해요. 교점이라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두 가지 풀을 설명드렸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그냥 연립으로 교점을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 다음에 그 점과 이 점으로 직선을 구하는 거예요. 이 문제 기억나? 지난번 시험 공부했을걸?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연립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문제는 직선이 아니라 두 원이란 말이야. 즉 여기서 뭐가 기본적으로 연립하는 게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다시 이제 이번 문제부터는 기본적으로 연립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지금부터 자,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외울 건데, 자, 일단 결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문제에다가 필기해 볼게요. 자, 앞으로 자, 여기 페이지는 전부 다 이런 멘트가 있어요. 바로 밑에 문제도 두 원의 교점과, 그 밑에 문제도 두 원의 교점과
금속에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왼쪽에 있는 유형 8번에도 두 원의 교점을 보여? 이 두 원의 교점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자, 지금부터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이렇게 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느낌으로 자, 원의 방정식이 두 개 있잖아요. 이 원 두 개를 어떻게? 중간에 아마 들어본 기억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이렇게 K라는 문자 한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시간계로 연결하는 걸로 이거라고 하자 라고 식을 세울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언제? 앞으로 문제 풀다가 두 원의 교점과 이런 말이 나오면 원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 주의할 점은 이 자리에는 소위 일반형, 이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식을 쓸 거예요. 자,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일단 시범 한번 보여드리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다시 왜 그런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열리기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두 점 구하는 게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점을 안 구하고 이렇게 푸는 건데 자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자 왼쪽에 있는 요 식이 있잖아. 자, 일반형이란 말은 이렇게 한쪽으로 이항한 요 상태를 말해요. 이렇게 이항까지 해서 이렇게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 파란 색깔이 요겁니다. 이렇게 주라는 거예요. 다시 얘도 이 상태로 두지 말고 얘를 다 전개해서 요게 일반형이지. 요 식을 요 자리에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사이를 어떤 K라는 여러 어떤 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어디까지 끊고 교점과까지 끊고 자 이렇게. 참고로 요 K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 실제 문제 읽어보시면 지난다 대입해서 K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흐름인데 자 그러면 질문 왜요? 자 지금부터 요것도 뭐 저기 맨 위에 공간이잖아. 거기다가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 사실 이 방법은요 꼭 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실 요 자리가 직선이든 원과 직선이 다 이게 해당되는 어떤 내용이라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두 식의 교점과 나오면 이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볼 건데 그 설명을요 이제 간단하게 한번 좀 쉬운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자 제가 직선으로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자, 이 직선과 어떤 직선? 자 x 플러스 y 빼기 1은 0이다. 이 직선에 예를 들어 뭐 교점을 그럼 구해봐라.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다시 이제 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있다면 자, 아까 말했지 동현아. 교점은 뭘로 구한다고? 두 식을 연립해서 구한다고 배워요. 이걸 여러분 반사로 나와요. 원래 교점은 연립이에요. 다시 교점, 함수에서 교점이란 거는 연립 방정식의 근거 같다고. 이거는 옛날에 배운 내용이에요. 자, 지금부터 한번 연립을 정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지금 좀 만든 문제야. 자, 이렇게. 자, 원래라면 상수항은 반대로 이항을 하지만 아니 상관없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연립할 때 보통 가각법이라고 해서 뭔가를 하죠. 뭐 숫자를 곱한다면 뭔가를 하잖아. 자, 윤재야, 그럼 얘는 연립할 때 어디에다가 뭐 곱해볼까? 뭐 밑에다가 1. 자, 밑에 이렇게 2를 보고 곱하는 거 맞아. 오른쪽은 0이니까 안 곱해도 되겠죠. 그럼 두 개 뭐예요? 되죠. 이 식을 정리하면 저런 거예요. 이 식을 한번 정리해볼까? 이 식을 정리하면 딱 저런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자, 제가 일부러 지금 굉장히 번거롭지만 색깔펜으로 보여드린 중이에요. 이 두 식을 빼보시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식의 정체가 뭐냐면 이게 원점이요. 어떤 연립을 할 때 하는 행위가 이런 식의 원리. 이해? 저희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자리에다가 이제 문자 K를 딱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세우면 결론입니다. 이렇게 식을 딱 세우면
너희가 이제 뭔가 연립을 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요 K는 사실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지. 왜? 저 교점을 지나는 뭔가는 엄청 많거든. 그치? 근데 그 다음 해결책은 읽어보시면 이런 정보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앞으로 자, 다 정리할게요. 교점과 나오면 이렇게 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읽어봤더니 이 점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뭐 하시면 돼요?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저 교점도 지나면서 저 점도 지나는 그때의 K를 줍니다. 그 K를 알아오시면 정답입니다. 대입해 볼게요. 3,1 대입하시면 9 플러스 K 곱하기 3,1이니까 암산이 안 되네요. 11 빼기 8이니까 3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K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K가 얼마다? K가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자, 마지막에 정답을 쓸 때는 실제로 K 자리에다가 마삼을 넣어서 이 식을 쭉 정리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 번 더 말로할게요. 이 문제는 사실 이 원자리가 직선으로 바뀌면 지난번 시험 내용. 근데 그 당시에도 어떤 두 직선의 교점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이걸 설명하긴 했어요. 뭔가 항등식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대부분 친구들이 그때는 그냥 교점을 구해버립니다. 왜냐면 그냥 연립하면 되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이번 문제는 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연립이 가능은 해. 사실 원한다면 교점도 구할 수 있긴 한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원이라서. 그래서 이제 교점을 안 구하는 풀이에요. 자, 교점을 안 구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식의 뼈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1 더하기 K 곱하기 1 꼴. 이유는요, 너네가 실제로 교점을 구하는 과정에서 저런 식의 모양이 나와. 그걸 차용한 거고, 이제부터 이 K를 구하시라고 어떤 정보를 줄 겁니다. 그 정보를 이용해서 K까지 구하시면 되겠죠. 자, 관련 문제 하나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14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1145번 문제. 자, 이제 이런 멘트가 딱 나오면 거기까지 끊고 긴 시간을 만드세요. 중간에 K라는 문자를 딱 연결해서 이제 딱 쓴 다음에 보통 뭔가 K를 구하라고 멘트가 나옵니다. 자, 1145번입니다. 자, 풀어볼 시간 제가 많이 못 드리고요. 한 1분 30초만 들어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요 멘트를 기억해야 돼요. 두 원의 교점과 그럼 이렇게 식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뭔가 K를 구하라고 뭔가 줄 겁니다. 구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해보셔도 되고, 모르겠다 외우시면 돼요. 근데 결국은 그렇더라. 그냥 외운 친구는 소위 응용을 잘 못해요. 왜냐면 그냥 외웠고. 근데 이해를 하고 외운 친구는 약간 바꿔서 내는 문제라든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더라고요. 응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해를 최대한 해보세요. 자, 저희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원과 원에 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원래 부르려고 했는데 목요일까지 문제 풀을 수 있어? 솔직하게 말해봐.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어. 이게 좀 저만 그래요. 집에 있으면 막 유혹이 많지 않으세요? 많지 않아? 유튜브도 봐야 되고 친구랑 카톡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게임도 해야 되고 안 그래? 뭐 사람 스타일인데 보통은 저는 그래요. 나는 인정할게. 저는 그래서 이제 나는 어차피 시대를 잘 타고났어. 그 당시에는 아시죠? 반삭에다가 뭐 학교 11시 반에 끝났거든요. 밤. 그때는 야자가 지금도 있죠.
지금은 필수 아니죠. 그때 필수였어. 시비를 못 가. 그럼 학교에서 뭐 해야 돼? 그냥 진짜 하기 싫은데 하는 거야. 할 게 없어. 그래서 애들끼리 막 내기도 해. 그냥 이거 수학 문제 누가 더 적게 틀리나. 할 게 없잖아. 심지어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어요. 핸드폰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때 태어난 다행이야. 지금 태어났으면 내 성격을 알잖아. 난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아. 전 지금 태어났으면 어쩌면 우리 친구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까? 그렇죠. 똑같이 공부 안 하고 뭐 유혹에 빠지고 뭐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기억하세요. 우리가 노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조만간 평가를 받아야 돼. 그때 이제 뽀록이 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안 하면 안 한 만큼 나오고, 특히 수학은 벼락치기도 안 돼. 그냥 안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읽어볼게요. 두 번의 교점과 자, 여기까지 끊고 자, 앞으로는 요 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원 두 개를요. 주의하세요. 일반형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읽어보시면 자, 어떤 말이 나와 있다? 얘가 원점을 지난다 나와 있지. 즉 여러분들이 0,0을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면요. 혹시 조원아, K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세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런 K를 구하는 멘트가 있을 겁니다. 그 이오신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이 식을 쭉 정리해 보시면 원이 나올 겁니다. 원이 나올 거고 이 문제는 자, 여기 안에 지금 A라는 문자가 있잖아. 대신에 A 구하라고 뭐가 이제 원의 넓이가 나와 있겠죠. 그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이니까 여러분들한테 R 제곱을 줄 거고 이제 한번 이 식을 표준형으로 정리해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서 R 제곱 나오잖아. 거기서 A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스케치 가능하세요? 이제 이론상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식을 세우면 이제는 약간 지나간 숙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자, 다시. 이제 이 문제는 요거를 쭉 전개해서 표준형으로 바꾸세요.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오른쪽 자리가 R 제곱자리잖아. 요 자리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A를 구할 수가 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유형은 요 라인이 다 그래요. 교점과 나오면 이렇게 식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 끝난 친구는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빨리 할게요. 자, 앞장에 있는 유형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라이트 셀에는 이 문제가 바로 나와요. 근데 원래 이 문제는 약간 이거를 응용한 문제예요. 자, 문장 읽어보실래요? 1139번도 언뜻 보시면 비슷해 보이죠? 두 번의 교점과 시각을 쭉 세워보시겠습니다. 두 번의 교점이 이런 교점 얘기 나오면 무조건 저렇게 식을 만드세요. 교점을 여러분 구하려고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연립을 좀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 그러나 일단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 내가 직선에서는 오히려 연립하라고 권장했어요. 왜 연립도 오래 안 걸리거든 직선이야. 근데 얘는 연립이 쉽지 않다니까. 자, 저는 설명해야 되니까 한번 써볼까요? 두 번의 교점을 빨리 끊고 시간을 길게 써보겠습니다. 가운데 K라는 문자로 연결을 하시면 이게 뭐다? 너희가 연립을 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어떤 그런 문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번 문제 읽어보시면 아까 오른쪽처럼 뭐 점 같은 거 대입하는 거 있나요? 동일아? 없지. 근데 이번 페이지는 공통적으로 위에 이제 제목이기도 한데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다시. 자, 먼저 그림으로 묘사하자면 아까 전에는 이 교점을 지나면서 전원계를 그렸죠. 이런 원이었다면 이번 문제는 이 교점을 지나는 뭐 이런 직선을 묻는 문제예요. 이해돼? 자, 이걸 어떻게 풀지? 자, 지금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딱 두 문제 풀어봤지만 이제 아까는 점을 대입해서 뭔가 K가 나왔지. 그런데 상상해봐. 예를 들어 이 K에다가 1을 넣으면 동현아
K에다가 1을 넣으면 이 식은 뭐가 될까? 그럼 K에 1 넣으면요, 이 식 원되는 거 아세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겠네. 한 번 더. K에다가 3을 넣으면요, 이 식은 또 뭐가 돼? 이것도 아마 원될 거야. 전개해 보시면 상상돼. 근데 이번 문제는 직선이 돼야 돼. 다시 이게 지금 직선이 되게끔 만들어 달라는 문제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럼 K가 뭐일 때일까? 이 문제는요, K가 마이너스 1로 무조건 돼야 되는 문제예요. 유일하게 K가 마이너스 1일 때만 직선이 돼. 왜? 요거가 지워져야 돼. 직선이라고 해. 요게 지워지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즉 두 개를 빼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제 결론이 하나 있어. 자, 앞으로 이제 문제 풀다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나오면, 자, 이 결론을 외우겠습니다. 그냥 원 두 개를 빼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직선이가 나오면 원 두 개를 빼시면 됩니다. 자, 그 이유도 공감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교점을 지나는 게 요식인데 직선이 되려면 K가 딱 마이너스 1일 때예요. 즉 여러분들이 두 개를 빼셔야지 이제 요게 지워지잖아. 그럼 직선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더하기 3 이 아니라 빼기 3 그럼 0이다. 자, 얘가 지금 뭘 구한 거다? 이 직선 구하시는 거예요. 요 직선. 근데 이번 문제는 요 직선이 얘랑 수직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난번 시험 범위인 수직일 조건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수직일 조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자, 이제 기울기가 요 자리인데, 자, 조원아, 수직이려면 기울기를 어떻게 할 때 뭐가 돼야 돼? 뺐을 마이너스 1. 네, 기울기를 곱했을 때 자,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직인 것도 물어볼 수 있겠지. 그래서 A가 얼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자, 이번 이형은 어쩌면 앞에가 먼저 이형이고 이제 그거 약간 응용한 문제야. 즉 직선이 되려면 K 자리에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자, 그걸 이용해서 보통 이제 앞으로 요 멘트가 나온다. 두 개를 빼시면 돼요. 두 식을 빼시면 바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 다 똑같습니다. 근데 교점을 지나는 직선. 뭐 이런 어떤 멘트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형 20번까지 가면 이제 두 원 내용 끝납니다. 자, 쭉 넘겨보시면 165쪽에 있어요. 이게 숙제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유형마다 이 책이 좀 구성이 달라요. 책 위치가 달라요. 자, 유형 20번에 1180번 문제 보이세요? 자, 이 문제 한번 설명드리고 여기를 끝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쌤, 네. 그 주원이 이거 없어요. 아,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오늘 딱 생각했고, 이제 쉬는 시간은 5분밖에 안 돼. 이게 오래 걸려요. 다음 시간에 좀. 끝나면 안 던가. 싫어? 1분밖에 안 걸려. 자, 1180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두 원이 나오죠. 오늘은 원과 직선은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원과 점, 원과 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황 이해하셨어요? 원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혹시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공통인연이 없는지 아시겠어요? 공통인연.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 이거를 현이라고 부르지. 어쩌면 자, 처음 보신 친구들이 이 그림 한 개 그려놓으세요. 자, 이번 문제는 일단 저 파란 색깔을 묻는 문제예요. 자, 왜 공통이냐면 이 파란 색깔은 이 왼쪽에도 현이고 오른쪽에도 현이니까 공통인연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 길이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현의 길이 구하는 건 지난번 숙제였나? 자, 현의 길이 구하는 건 지난번 숙제였잖아. 그럼 혹시 그 당시에 그었던 선 하나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현의 길이 구할 때 보통 어떻게 선 그었냐면 이렇게 선 그었던 기억나세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접근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얘는 현은 현이야. 그럼 당연히 머릿속에 뭔가 따라간다며 이런 게 따라가는 거잖아. 이성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난번과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자 지난번에는 앞에 이제 숙제로 돌아가 보시면 반지름 나와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동현아 현구하는 문제 뭘 줬는 줄 아세요? 우리한테? D? 자 D 구하라고 뭘 줄게? 여러분들 방금 말했죠. 너네한테 아마 이런 직선관계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원과 직선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너네 이제 현구하라고 원 한 개 주고 직선 한 개 주는 거 맞아요? 근데 이번 문제는 뭐가 없지? 이 직선이 없네. 근데 혹시 우리 방금 전에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는 거 배운 거 없나요? 다시 우리 방금 전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는 거 배우지 않았나요? 지금 요 직선이 결론입니다. 요 직선이 방금 배우고 온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두 원을 뭐 하시라고요? 두 원을 제가 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란 말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일반형 바꾸신 다음에 두 식을 빼보시면 되겠죠. 두 식을 빼보시면요, 자 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직선 한 개가 나오는데 이 직선이 이 그림에서 저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럼 지난번처럼 뭐 구할 수 있고 그럼 D 구할 수 있겠네요. D 구할 수 있고 그럼 피타고라스로 얘 구할 수 있고 현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다. 그런 문제가 되는 문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아까 이 세 가지 유형이 연결된다고 했잖아.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유형은 한 번 더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식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 점한계를 지난다. 대입해서 K값도 구해서 뭔가를 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대표 유형이고요. 근데 그걸 약간 응용한 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데 그게 직선이래요. 그래버리면 K가 딱 마이너스 1일 때예요. 즉 두 식을 빼시면 되는 거예요. 두 식을 빼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그거를 응용해서 뭐 이렇게 두 원을 주고 공통인원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간단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면 요거를 구하는 문제인데 지난번 숙제 해본 친구라면 뭐가 없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 없습니다. 그거를 방금 배우신 걸로 여러분들이 구해오시면 돼요. 그래서 구해오신 다음에 이제 D를 구하시고 얘 구하시고 이거 하면 좀 풀 수 있겠네요. 이런 게 이제 스케치입니다. 스케치 해보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밑에도 마찬가지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봐.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여담인데 1182번 문제 혹시 지난번 숙제에서 이거 풀어봤던 기억나세요? 정말 초월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많잖아. 그 중에서 넓이가 제일 작아지려면 결론이 뭐였지? 얘가 뭐가 되는데? 그거 맞아? 이제 그런 것도 눈에 보이셔야 돼요. 사실 원래 이 말도 하면 안 돼, 내가. 왜? 이제 그런 응용이 생겨야 된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안 생긴단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뭐 수업 시간 혹은 숙제를 그냥 건성건성 푸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라이트셋 돌아가세요. 자, 오늘 마지막 요구입니다. 오늘 다른 반도 끝냈기 때문에 끝내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한다?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보고 끝낼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마 토요일부터는 이제 도형의 이동,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뭐 요걸 해봤잖아. 함수할 때 그거 하고 수업편 끝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87쪽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돌아오셔가지고 자, 우리 방학 특강 때에도 했던 이제 이 원의 마지막 종착역은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과 직선의 관계 중에서
특별히 저희가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지? 이런 걸 접한다 부르는 거 맞아요? 그리고 지난번 숙제에서는 기껏해야 이런 길이 구하는 거 이 정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번 페이지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는 문제예요. 지금부터 이거는 여러분이 방학 특강 때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찝어주는 세 문제를 너네 기억나는 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첫 번째 문제는 1366번 문제. 이른바 기울기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1369번 문제. 이른바 위의 점을 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오른쪽에 있는 1371번 문제. 자, 바깥에서 그었다. 지난번 숙제에도 많이 그어보셨죠? 바깥에서 그었다. 그 세 문제를 풀어볼 시간 딱 4분만 됩니다. 어차피 그 이상 넘어간단 말은 모르면 틀리십니다. 자, 풀어보세요. 자, 저는 크게 두 가지 풀이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참고로 여기 파트는 뒤에 유형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할 줄 알면 유형 풀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풀이를 한 가지는 어떤 과정으로 푸는 거, 두 번째는 공식도 가끔 돼요. 공식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힌트는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대충 내가 뭐 할지 보일 겁니다. 세 가지예요. 중상 170. 1번이요. 왼쪽 두 개는 밑에 거, 오른쪽 건 위에 거. 다들 앞에서 혹시 원 다 끝나셨나요? 원 하는 중이에요? 윤재는 끝났을라나? 끝났어? 요 근래 학교에서 이거 나의 마지막에 아마 나올 거예요. 이거 들어갔을 거고. 유나는 어떻게 여기 끝났어요? 다 했어요 벌써? 그거 끝나고 다음 달에 아 도영이도? 아니 도영이도 끝났어. 또 끝났어요? 안 하고 아니에요? 안 하고 왜 이렇게 빨라요? 이거 집어서 안 돼. 도영이도 끝났어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냥 뭐 수업을 잘안 듣고 받았는데. 어떤? 저희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데. 나안 돼. 이거요. 합 사이에 포함. 아 그거 보분 집합하고 있어요? 동현이도? 다들 집합 그 학교 수업 잘 듣고 복습하세요. 원래 선생님한테 이쁨 받으셔야 돼요. 다들 벌써 다 한 거예요. 1분 30초 남았는데 혹시 동현아 다 했어? 마지막 거? 기억나? 마지막 거는 제가 설명하겠지만 좀 과정을 훈련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다들 얼추 끝난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혹시 까먹었거나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했지만 이번 이제 이 책부터는 방학 때처럼 계산을 진지하게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도 못 나가요. 이제 그거는 딱 방학 때. 제가 방학 때는 딱 계산만 했잖아. 이유는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이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그림으로 한번 묘사해 드릴게요. 자, 원한계가 있고요. 자, 여기에 접하는 직선이니까 약간 이런 상태 맞나? 이런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총 3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가 이 직선에 기울기를 주는 유형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이 기울기를 줄 때 첫 번째 풀이는 어떤 과정으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한테 기울기를 주면요 혹시
식의 뼈대를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자, 이제 기울기를 줬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만들어진 거네. 즉, 여러분들은 뭐만? 이제 B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B는 뭘로 구한다? 자, 이항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 내용인데, 자, 원과 직선이 접한단 말인 혹시 D랑 R이랑 같은 거 맞나요? 요걸 이용해서 B를 구하시면 됩니다. 다시 접한다라는 거는 D랑 R이 같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도 예를 통해서 다구합니다. 자, 한번 구해보자면, 자, 얼마? 자,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17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원의 중심 0,0을 대입하시면 B가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다? 루트 17이니까 양쪽에다가 곱해보시면 절대값 B가 얼마다? 17이 되고요. 이 경우는 그냥 오른쪽에다가 뿔만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정답은 식이 2개가 나옵니다. 쌤, 왜 2개예요? 자,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같은 접선은요, 이렇게 위에도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 문제는 정답이 2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두 번째는 공식을 한번 써볼 건데, 자, 특별히 이 공식이 뭐일 때, 지금처럼 원의 방정식이 기본형일 때 이 공식이 좀 가능합니다. 자, 기본형이 아닌 경우는 공식 쓰기 힘들겠죠. 자, 공식이 뭐냐면 위에 올라가 보시면 대빵 정의 안 가게 생긴 공식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공식을 시험 앞두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공식을 바로 써볼 건데 M은요 기울기고요, R은 반지름입니다. 자, 기울기가 4고 반지름은 루트 17이니까 대입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대입해 보시면 곧바로 구할 수가 있네요. 똑같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풀이를 다 할 줄 알아야 돼. 너네가 정말로 잘하고 싶으면 과정도 따라갈 줄 알아야 돼. 실제로 뒤에 가보시면 이렇게 정직하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과정 안 한 친구는 간단히 묘사해 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용은요, 위의 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위의 점은, 자, 이거 좀 아까우니까 리필할게요. 자, 위의 점은요, 어떤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자, 요 점 있지. 이른바 접점이라고 불리는 이 점을 준 거예요. 자, 읽어보시면, 요 점에서, 이제 요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요 위에 있는 요 접점, 어쩌면 이 위의 점은 접점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자, 한 번 더 과정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가 원의 중심이죠. 0,0 그리고 중3 때 배우기로 이렇게 선하게 그으면 주원아 여기 몇 도라고? 이거 알고 있잖아. 자, 요걸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요 직선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어떤 식으로?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나? 2분의 1입니다. 자,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요. 얘 기울기는 뭐냐? 얼마일까? 자, 마이너스 2 맞아요. 요게 이제 수직의 조건으로 기울기를 알을 수 있네요. 그럼 이 기울기랑 이 점 가지고 식 만들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요게 위의 점입니다. 위의 점. 자, 식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기울기로 뼈대 세우시고요. 대입해서 B값 구해보시면 B값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정답은 뭐다? 이렇게 구하는 게 과정입니다. 두 번째, 위의 점을 줄 때가 있어. 자, 그림은 저런 상황이고 이때 여러분들은 이제 기울기를 직접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뭘 이용해서? 수직의 조건 이용해서요. 근데 이 문제는 공식이 굉장히 쉬워서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공식이 뭐다? 여기에 제곱자리를 이거 두 개로 하나씩 바꿔주면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혹시나 이 공식만 아는 친구는 뒤에 이제 표준형 문제가 나옵니다. 못 풀겠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 과정도 이해를 하셔야. 좀 다른데요. 바꾸면 같은 식 나와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1371번 문제.
여기 세 번째 이용인데 바깥점에서 그었다. 지난번 숙제에서 접선의 길이 구할 때 나왔던 멘트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역시나 그림으로 먼저 이해해 볼게요. 많이 실수하는 게 자, 정확히 나왔잖아. 방금표는 왼쪽처럼 보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 안 돼요. 이번 문제는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어떤 점? 요 바깥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자, 요 점이 요 원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그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으면 어떻게 전략을 세우지? 자, 지금 얘는요, 여러분들 별표 하나 치고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이제 몇 가지 과정을 따라갈 건데, 자,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풀이가 한 가지는 아닌데, 이제 가장 유명한, 가장 많이 쓰는 풀이를 뭐 이렇게. 첫 번째는요, 일단은 직선이니까 기울기라는 게 있겠죠. 지금부터 기울기를 m이라고 하자. 로 시작할게요. 이유는, 자, 기울기를 뭐라고 두며, 이 점과 이 기울기 가지고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식 세우기. 자, 저기 있는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기울기를 m이라고 두시면 이렇게 식 만들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제가 지금 뭐 한 거냐면 기울기를 m이라고 둔 다음에 원래 이 자리를 모르잖아. 이 자리는 여기 있는 정한계를 대입해서 알아보시는 거예요. 대입해 보시면 네모가 6대니까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m에 관한 식.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뭘로? 똑같죠. 자, d는 아니다로 m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d는 아니다로 식을 만들겠습니다. 자, d 한번 구해볼게요. 자, d 구하시려면 이 식을 안 쓰고 반대편으로 이항한 이 식을 씁니다. 그렇지. 자, d 한번 구해볼까요? d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중심 0,0을 대입하시면 6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r 자, 루트 6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d는 아니다. 얘도 마무리는 d는 아니에요. 이렇게 식 세우면 되고. 자, 제가 방학 때 말한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루트랑 이번 문제는 절대값이 그냥 해결되는데 루트랑 절대값을 동시에 해결하는 게 뭐지? 제곱. 그거 기억해야 돼. 근데 여기 마지막에 제곱을 한답니다. 자, 양쪽식을 한번 제곱해 보시면요. 자, 뭐 이렇게 이제 제곱하면 루트도 사라지고 절대값도 사라집니다. 원래는 제곱을 하시는 거 기억하세요. 여기서 이제 뭐 하자? 양쪽에다가 이 분모를 곱하시면 되겠죠. 양쪽에다가 분모를 곱해보시면요. 6m제곱 플러스 6 나오니까 반대편으로 이항해서 정리해보시면 m제곱이 얼마다? 5가 나와서 m 값이 몇 개 나온다? 이번에도 2개가 나온대요. 자, 이유는 너네가 이제 바깥점에서 긋는 것도 긋는 방향에 따라서 두 가지가 나와.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울기랑 바깥점은 2개가 나와요. 그리고 위에 점은 1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선생님 정답 어떻게 써야 돼요? 아까 저희가 세우는 요 식이 뼈대 있죠. 요 자리에다가 요 m 뿔마 루트 5거든요. 요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정답 한 개는 요 식, 정답 한 개는 요 식. 그래서 이렇게 2개가 정답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구한 게 요거 2개 구한 거예요. 이렇게 2개. 다시 한번. 자, 바깥점은요, 집에 가서 꼭 연습을 해야 돼. 자, 어떻게 구한다고? 먼저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뭐라고 둡니까? 보통 m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얘를 이렇게 두면 얘랑 얘를 가지고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식을 만들 수가 있고, 마무리는 이 식을 세웠기 때문에 d도 구할 수 있고 r도 구할 수 있겠죠. 요걸로 식을 세우는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 d 자리에 절대값도 안 주어질 때가 있어. 그때는 양쪽을 제곱하면 한 큐에 다 줘집니다. 제곱한 다음에 n값 구해서 이 뼈대에다가 대입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여기에 이제 접선입니다. 뒤로 가볼게요. 뒤로 가서 일단 어디를 잠깐 들렀다 가시냐면요. 아까 193쪽이 있죠. 자, 라이트 셀 193쪽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 있는 자, 유형 11번 보이세요?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왜 이걸 먼저 안 했냐면 바로 밑에 문제가 뭐가 나와요? 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보이세요? 자, 한 번 더 유나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구한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조하나? 네. 어떻게 한다고? 도식을 빼라고 했죠. 그 혹시 이유도 기억나세요? K가 딱 얼마일 때? K가 마이너스 1일 때 유일하게 직선이 나와요. 그게 아니면 X제곱, Y제곱이 안 사라져.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것도 따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여기 파트에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러면 도식 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이번 책에는 이거 전에 나와야 될 게 안 나와 있어. 이 책 먼저 안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다음 문장 가시면요. 자, 유형 12번 보이세요? 저희 아까 풀어봤던 식 공통인 형 보이세요? 이 문제가 또 바로 앞에 문제랑 연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공통인 형, 위에 있는 요 그림을 이해하시고요. 너네가 지난번 숙제해봤다면 직선이 필요한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도식을 빼가지고 알아오시면 또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지난번 숙제였나요? 쭉 넘어갈게요. 넘어갔다가 어디까지 가시냐면 자, 실제로 방금 말했지만 접선 쪽은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자, 가보시면 알겠지만 198쪽이죠. 198쪽이 유형 19번 기울기 관련 유형 나오죠. 유형 20번 위의 점 나오죠. 다음 장 가보시면 유형 21번 딱 한 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접선 쪽은 뭐 세부적인 유형이 없어. 그냥 담백하게 접선 구할 줄 아니? 구할 줄 알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 체크해볼 게 뭐냐면요. 198쪽 돌아와서 자, 1438번 문제였지. 특별히 저희가 세 가지 중에서 기울기 관련 유형은 자, 아까처럼 대놓고 기울기를 줄까요? 너네라면 그냥 줄래요, 기울기? 보통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보통 이제 기울기 관련 유형은 이제 스타일 한 가지 소개드리면 이런 식으로. 아마 지난번 시험 대비할 때 그런 말 들었겠지만 너네가 지난번 범위에서 평행과 수직 배웠지. 참고로 평행은 중2 때 배웁니다. 수직의 조건을 신상으로 배우셨을 건데 걔네들이 앞으로는 어떤 용도냐면 기울기를 주고 싶을 때 그런 말을 써요. 이해돼? 자, 이 문제는 자, 읽어보시면 이 원에 접하고 뭐 직선 구하는 문제니까 결론적으로 접선 문제거든요. 이번 시험 범위에서 접하는 직선은 접선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딱 뭐 셋 중에 하나예요. 기울기 혹은 위의 점 혹은 바깥점. 근데 이 문제는 그러나 무슨 유형인데? 셋 중에서? 위의 점이요? 죄송한데 위의 점이 어디 있죠? 그 점이 어디 있죠? 자, 이 문제가 기울기 관련 유형으로 보이세요? 자, 기울기란 말은 없지만 어떤 말이 있냐면 이 직선의 수직이다 그런 말 나와 있잖아. 자, 한 번 더. 윤재야, 수직일 조건이 뭐라고요? 기울기를 곱했을 때 뭐? 예, 감사합니다. 자, 이거 졸업할 때까지, 자, 죽을 때까지는 아니고 고3 졸업할 때까지 수학을 하는 그날까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 기울기를 주는 방법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이 식을 빠르게 정리해서 뭐? 빠르게 정리해서 기울기를 딱 얻어보세요. 자, 요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그 말은 희수야. 자, 이 문제는 저희한테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3. 기울기가 3이라는 말을 대놓고 안 줍니다. 재미없잖아요. 이해돼? 밑에 있는 39번 문제는 역시나 기울기를 대놓고 안 줬죠. 이번에는 어떤 표현? 평행은 다들 아시죠? 자, 유나야. 여기에 접하는데 얘랑 평행하대. 자,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여러분, 자, 요거 기울기가 2라는 말로 보이세요? 자, 평행은요,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니까 기울기가 2라는 얘기. 근데 이상하게도 책의 순서가 왜 이래? 1440번을 대놓고 주고 있고요.
이런 게 좀 아쉽죠? 왜 얘는 B 플러스예요? 난 이유를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뭐 기울기 줬으니까 접선 두 개 구하신 다음에 뭐 Y절편 곱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왜 두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위해점 유형인 뭐 특별히 할 말 없고 기본형들은 공식도 있으니까 공식도 외워서 쓰시면 되고 혹은 과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뭐 바깥점, 특히 마지막에 바깥점 유형은 사실 어렵게 잘 안 나와요. 애초에 조금 어려운 유형이다. 그냥 담백하게 바깥점 그었다, 바깥점 그었다, 바깥점 그었다 라고 넣을 거니까 배우실 대로 그대로 따라가신다면 의외로 접선 쪽은 별로 위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해야 될 것보다 처음에 배운 그러니까 원 두 개를 좀 연습하세요. 그 원 두 개짜리 교점을 지나는 그게 중요해요. 알겠지? 숙제입니다. 라이트 셀이 여기 199쪽까지 다 숙제 체크했어요. 자, 여러분들 아직 끝난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 몇 초 빨리 가서 뭐 하실 거예요? 누가 따라와요? 자, 199쪽까지입니다. 요 다음 장을 쌤 안 주세요.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시험 미달라면 토요일에 보낼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겁니다. 자, 199쪽까지 문제 내일 안 부를 건데 대신에 다 풀어오세요. 미리 말할게. 안 되면 부릅니다. 토요일. 알겠지? 그리고 자, RPM은요. 똑같겠죠? 자, RPM은 어디까지 푸시냐면 어디까지? 165까지만 드릴게요. 뒤에 있는 시험에서 꼭 나오는 머시기 문제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싸그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